보시죠. 자, 일단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죠? 다른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인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와 배당을 받는 회사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은 날짜라고 전제를 깔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원래 실제로는 같은 날이 아니지만, 그래서 같은 날짜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잖아요. 해보세요. 가정한다라고 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가정하면. 그죠? 그래서 보면 현금 배당은 주는 놈은 자본이 감소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이 줄잖아요. 왜? 자산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었지만 현금 배당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과 자본이 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현금 배당을 받으면요. 우리 현금 배당 수령하면 어떻게 처리해? 계정 과목. 아니, 분기 어떻게 현금 배당 수령? 그렇죠? 우리 차변에 뭐 현금 얼마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계정 과목 뭐 적어요? 배당금 수익 얼마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금이라는 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배당 주는 현금 배당 주는 놈이 둘 다 감소하면 당연히 현금 배당 받으면 둘 다 증가해야지. 반대 입장이니까요. 맞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 배당 가지고 장난해. 주식 배당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왜 장난인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주식 배당도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식 배당은 뭐였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까가지고 주식을 공짜로 발행해주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감소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은 영향이 없다라고 했죠. 그냥 E강의장 학생이 A강의자로 옮긴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본이 불변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즉 자본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주식 배당 주는 회사요. 주는 회사.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도 자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거 하시면 왜 없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이론상 주가 있죠. 이론상 한 주당 가격 있잖아요.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한 주당 주가는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요.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그 주식에 묻어져 있는 주가가 형성이 돼요. 완벽한 이론상입니다. 요렇게 뭐 개나 소나 이렇게 이게 다 정답이면 주식 다 잘하겠지. 그렇죠? 이게 한 주당 가격이 형성이 돼요. 알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 배당을 내가 한 주당 4주를 준대요. 한 주 가지고 있는 애한테 주식을 4주씩 준대. 했죠? 그러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나만 받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다 받아요. 지분율에 따라서.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만약에 내가 4배를 더 받잖아요. 만약에 주식을 내가 한 주당 4개를 가지면 주식을 4배를 더 받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단기 순이익은 변하지가 않아요.
주식을 배당했는데 단기순이 변하면 회사는 영업활동 안 하겠죠, 뭐,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4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 주식은 불어나요. 주식은 불어나는데 주가가 그만큼 4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거를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회사 하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증명을 할 테니까요. 이해되셨으면 바로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미리 즐겨찾기를 해놓으야겠군요. 아이고, 뭐냐. 이거 뭐야? 아니, 음, 이쪽에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사례 드는 건데, 자, 이 회사가 이제 주식 배당을 했다라고 가정. 자, 주식 배당했다라고 가정하면, 이 회사가 원래요, 이 발행 주식이 총 얼마였냐면 750만 주 됐거든요. 750만 주? 요때 주가가 한 주당 26,000원이었어요. 자, 보세요. 750만 원일 때, 750만 주였을 때, 한 주당 26,000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26,000원으로 마감이 된 거거든요. 마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20원이 떨어져서 6,480원 됐잖아요. 그럼 안 떨어졌으면 얘가 6,500원이었겠죠. 안 떨어졌으면, 맞죠? 안 떨어졌으면 6,500원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26,000원짜리가 20원 떨어졌는데 6,480원 낸 거? 말이 안 되잖아. 20원 떨어졌으면 25,980원이어야지. 맞죠? 이때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주씩 준 거예요. 다. 맞죠? 우리 아까 실제로 26,000원 할 때쯤에는 아까 발행 주식이 750만 주였죠, 여러분들? 그러면 한 주당 한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주씩 줬으니까 그럼 이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4배만큼 늘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발행 주식 총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4 곱하면 아마 3천만 주쯤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3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3천만 주 됐어.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난 거예요. 주식 4배 더 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론상으로 어떻게 돼야 돼? 4배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주면 내가 이제 한 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원래는 한 주 26,000원 이렇게 되어야 돼. 갑자기 4주 6,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럼 총 금액이 그냥 똑같이 그냥 26,000원짜리 그냥. 맞죠? 그럼 금액의 변동이 없는데 또 회계 처리를 해. 맞죠? 우리 항상 회계는 금액의 변동이 있어야지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거 하시면 이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를 안 배운 사람들은요, 주식 배당 받으면 좋아해요. 왜? 현금 배당 안 주는데 주식 배당을 해주니까, 아우, 좋은 회사다. 짝짝짝짝짝. 했죠. 근데 회계를 아는 사람, 이 새끼 현금 배당 안 주니까 주식 배당을 우리를 눈속임한 거예요. 좀 주가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모르니까 주식을 더 받으면 그냥 주가도 그대로고 주식 좀 늘어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는 현금 배당 못 주면 주주들이 반발하잖아요. 반발하니까 주식 배당 줄게요. 라고 하면, 그럼 우리 아름다운 회사다. 짜짜짜짜짜. 바보를 뒤에서 이 바보라고 해요. 바보. 진짜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 바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 회계처리 없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26,000원 금액 똑같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석에 해당하는 공시해야 되거든. 내가 어떤 회사에 뭐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주식수는 어떻게 됐고 주가는 한 주당 어떻게 변동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식수는 4배가 늘어났죠? 방금 사례에서. 근데 단가는 4배가 줄었잖아요. 요거 조정해서 주석에 알려줘야 해야 돼요. 알죠?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됐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큰일 나요. 회계 처리했던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제가 안 했는데 그 어딨냐 6페이지에 19번 풀어보실래요? 여기 아까 했던 그 실기 그냥 손으로 6페이지에 19번 6페이지 19번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분계가 그죠? 19번 한번 해보세요 19번 제가 본 거 한 4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마치는 건 아니고 더 할 게 있긴 한데 자 보세요 뭐냐면 여기요 자, 일단 조심하실 게 여러분 10% 지분율 보유했다고 1,500만 원에 10% 곱하면 안 돼요. 가끔씩 선생님 현금 배당 1,500만 원에 10% 그냥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낚시 맞죠? 그래서 현금 배당 1,500만 원 받은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10%는 낚시고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여기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주식 배당금으로 주식 1,000주 액면가는 5,000원을요. 보통 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했대요. 즉 현금 배당 1,500만 원도 받고 주식 배당을 여러분도 500만 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요거예요. 일단 여기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요거 주식 배당 회계 처리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까 증명했죠, 여러분들. 주가 나만 받는 거 아니고. 그렇죠? 여기는 나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 다 받기 때문에 지분이 똑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주식 배당 받았다 회계 처리 안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막 여기다 자본금 쓰고 난리 부르쳐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하는 회사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발행회사가 아니야.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알죠? 위로가 좀 돼요? 안 돼? 네, 진짜로. 자, 그리고 이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냐면, 이거 배웠죠? 우리 법인세 때. 좀 오래되긴 했어. 오래된 기억을 찾아서, 뭐냐면, 요거.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세법규정.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원칙은 현금 배당하고, 현금 배당 있죠?
맞죠?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물론 현금 배당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금 배당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율 몇 프로의 배당이나 이자? 14%죠. 그거는 언제 14%냐면, 개인이 배당받았을 때예요. 개인이. 원천징수 합니다. 왜?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원칙은 14% 원천징 소득세 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 말은 내가 개인이면 14% 뜯긴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법인세에서 뭐라고 했어요? 법인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요. 맞죠? 듣고 버리세요. 이유는 이거예요. 먼저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배당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죠? 그럼 단기 순이익 자체가 법인세가 빠져있는 숫자, 안 빠져있는 숫자? 빠져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법인세가 빠져있다라는 건 배당 주는 회사가 이미 그 배당에, 이미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이미 법인세를 낸 후에 재원 가지고 배당을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미 배당하는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낸 거예요. 그렇죠? 법인세를 냈는데 받는 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맞죠? 그래서 이중과세니까 원래는 원천징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개인이든 그 다음에 법인이든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은 뭐 그로스업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공제라고 찾아보시면 그로스업이라고 찾지 마세요, 제발. 찾지 마, 제발. 찾지 마. 짜증나, 진짜. 알죠? 아무튼, 그럼 그럼 법인도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있는데 원천징수 안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법인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배당 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럼 개인이 배당을 줘요? 개인은 배당 안 주지만 법인은 배당 줘요. 맞죠? 그럼 법인은 내가 만약에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지만 그 법인이 배당받은 게 소득에 들어가면, 수익에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다시 배당을 주게 되면 또 우리가 뭐가 돼요? 또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순환의 고리가 돌아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받는 놈이 법인이면 원천징수 안 해요. 암기해요, 그냥. 조말할 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면 14% 해야 되거든요, 원천징수. 근데 이건 우리가 법인이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나는 원천징수 안 당하고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요거 하라는 거예요. 현금 배당. 차변에, 이거만 할게. 차변에 보통예금 1,50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500만 원만 끊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여러분들 숙제 내고 마칠게요. 오늘 법인세도 나가요. 숙제. 제발 보내줘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노파심에. 이거.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 한 번 냈었어요, 한 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냈던 적이 있어가지고요. 자, 일단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는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뭐냐?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여기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하면 자본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더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럼 발행 주수가 올라가겠죠. 맞죠? 발행 주수가 올라갑니다. 가끔씩 이런 분도 있어요. 선생님 주식 배당하면 액면가액 줄어드나? 안 줄어들어요. 액면가액 그대로야. 맞죠? 이거 그대로 불변 이렇게 그대로. 그러면 발행 주식이 올라가고 액면금액 그대로면 자본금은 늘어나요. 자본금이야 금. 맞죠? 하지만 주식 배당이든 무상증자든 자산이 증가하진 않거든요.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맞죠?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즉 자산이 변하지 않으면 자본도 변하진 않아요.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자본 동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자본은 불변이다라는 뜻입니다요.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도 뭐예요?
자본잉여금을 재원, 배당 불가능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금, 주식 더 발행해 주는 거예요. 거기 무상증자입니다. 마찬가지에도 자본잉여금이란 자본을 감소시켜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을 넣는 거니까 자본은 불변이에요. 불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니까 주식수 증가해요. 그리고 액면금액 그대로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똑같이 증가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 해볼게요. 그냥 주식 분할은 그냥 여러분들 이 생각 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분할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분할. 예, 거꾸로 병합은 종이 떨어져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례가 좀 그지 같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요렇게 이게 주식이라고 가정할게요. 요게 주식이면은요. 분할부터 설명해 좀 크게 그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주식 한 주가 있어요. 주식 한 주가 있고요. 한 주당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이에요. 5,000원. 알죠? 5,000원. 알죠? 근데 우리 회사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한 주 사겠지 망설여집니다. 100만 원이면. 막 떨려. 부들부들. 그죠? 100만 원 장난 아닌데? 맞죠? 좀 내가 왠지 이렇잖아. 왠지 주식수 100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10,000주 이렇게 있으면 야, 주식 되게 많다. 맞죠?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 시험이 그죠? 뭔가 110주 이렇게 있는 거야. 10,000주 이렇게 있으면 야, 많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요게 사는 게 좀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커진 기업들 있죠. 좀 주가가 높은 기업들은 좀 이제 서민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해주려면 요거를 좀 나눠줘야 이걸 5배, 주식을 5배로 짜갈라 봐요. 그럼 주식을 5배로 짜가려면 100만 원짜리가 한 주당 이제 20만 원이 되니까 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대신에 5배로 짜가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면적이 줄어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액면가가 한 주당 이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액면가가. 액면이라 할게요. 요게 액면가 1,000원 이렇게 5주로 쪼개는 거예요.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네, 주식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런 서민들이 이제 20만 원, 100만 원보다는 20만 원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죠? 요게 주식 분할입니다. 그죠? 요게 주식 분할. 예. 반대로 거꾸로 가면 이게 병합이에요. 주식 병합. 주식 병합은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제가 알기로 한 67억 주 있거든요. 발행주 67억 주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무리 주가가 되게 빡세게 떨어도 5% 이상 이하는 안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 너무 많거든. 맞죠? 주식이 많으니까 주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잘 안 올라가요. 삼성전자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뭐 10% 이상 올라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럴걸?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너무 이익은 많이 내는데 시장에서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 변동성이 너무 약해. 근데 이익은 잘 나거든. 그래서 주식을 병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액면가 한 주당 1,000원짜리 5개를 붙여요. 붙이면 이제 5,000원짜리 됩니다. 그럼 발행 주식이 5배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만큼 주식수가 쪼그라드니까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이익이 많이 올라가면 예, 주가가 갑자기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 그죠? 아무튼 그렇게 유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 분할은 뭐예요?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발행 주식수 늘어납니다. 지금 사례 따지면 5배가 늘어나는 거죠. 분할은. 맞죠? 그럼 액면 금액은요? 5배가 줄었잖아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럼 자본금에 영향이 없지. 맞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본은 당연히 불변이고. 뜯어붙이기만 하는 건데 자산이 변화하겠어요? 자본이 변화 없지. 그죠? 불변. 그 다음에 주식 병합은 거꾸로죠. 맞죠? 왜냐하면 주식 수가 5배가 줄어요. 붙였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대신에 붙였으니까 면적은 넓어지겠죠. 면적이 액면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5배가 늡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식 수가 5배 감소하고 액면 금액이 5배가 증가하면 자본금 변하지 않겠죠. 그죠? 자본도 불변이고. 되셨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